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채권 종목, 채권 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워낙에 금리 자산이 대세잖아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이렇게 안 좋은데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채권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그러니까 우량 자산, 우량 채권의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채권도 우량 채권에 속하는 그런 채권인데요. 정확하게 신종자본증권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기업들이 왜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그 채권을 만기를 길게 발행을 하는 경우에 채권, 부채를 자본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회계상 처리할 때 자본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채권이 신종자본증권이죠. 그래서 채권 만기가 최소 30년 이상, 간혹가다 만기가 없는 영구채도 있고요. 이런 채권들을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합니다. 대기업들도 많이 애용을 하지만 주로 금융회사들, 금융권, 특히 은행들이 많이 이용을 했죠. 은행들은 자금을 싸게 조달을 해서 그 돈을 다시 기업이나 가게에 높은 금리로 조금 더 붙여서 자기네들이 조달한 금리보다 조금 더 높여서 대출을 해서 그 차익을 누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주로 신종자본증권을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중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 중에서 한 종목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다룰 채권 종목명은 정식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은행 제5회 삼각형 조건부 자본증권 가로치고 신종자본증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채권 종목명으로는 제주은행 조건부 자본증권 가로치고 상 가로 닫고 5 그리고 또 가로치고 신종 영구 다시 5 가로 닫고 종목명이라서 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호화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은행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그 채권이에요. 이게 지금 수익률을 보니까 6%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IMF 때 은행이 망한 적이 있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은행이 부도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IMF처럼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그래서 굉장히 우량 채권에 속하고 더군다나 이 제주은행은 대주주가 신한지주금융이잖아요. 신한은행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대주주인 신한지주 쪽에서 지원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상 부도 위험은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만 신용등급은 다른 은행들보다 한 단계 낮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신용등급이 이 채권 신용등급이 A+입니다. 싱글 A이긴 하지만 상당히 우량채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런 은행채 수익률이 6%를 어저께 오늘자는 6%를 넘은 상황이에요. 지금 은행 예금 이율이 국채 금리를 넘어서서 뭐 4%대 중반, 5%대 다가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은행 예금 이율보다도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부도 위험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은행 예금 하는 것보다 금리만 놓고 본다면 이런 채권이 더 낫지 않을까. 도대체 이렇게 우량 채권이 어쩌다가 6%대까지 넘는 이런 수익률을 기록하게 됐을까. 발행금리가 6%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채권 수익률이 6%를 넘는다는 이유는 채권 액면가가 1만 원짜리로 발행을 했는데 시장에서 그 1만 원짜리 가격이 떨어졌다는 의미죠. 9,000원대, 9,000 몇백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9천 몇백 원대 떨어지는 바람에 그 채권의 차익과 은행이 약속한 그 이자를 합해서 6%를 넘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주은행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높게 올라갔는지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채권을 투자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해요. 은행 채권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먼저 그 기본적인 규정, 규약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게 있습니다.
은행이 자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지를 보는 지표가 하나가 있죠. BIS 비율이라고. 예. 은행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거를 알아보는 지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자기 자본,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 대비 위험 가중 자산의 비율, 이거를 이제 백분율로 수치화한 건데요. 위험 자산이라는 게 아까 이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것도 남한테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 대출이라든지 은행이 직접 투자 목적이든 다른 목적이든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장 가격에 따라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이렇게 대출 자산과 유가증권 자산 보유 비중을 따져서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따져보는 건데요. 지금 은행들은 이 비율이 한 5%에서 2% 사이, 그러니까 보통 한 17%, 18%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량한 편에 속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은행도 거기에 속하고요. 예, BIS 비율 말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젤3라고 들어보셨죠? 예, 이게 뭐냐면 2007년, 2008년 그 전 세계를 글로벌 금융 위기가 휩쓸었잖아요. 그 당시에 리먼 브라더스를 비롯해서 많은 그 투자은행들, 은행들이 파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전 세계 은행들한테 너희들이 얼마나 그 재무적으로 안정적인지 위기에 강한지 이거를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기준을 세워서 위기 상황에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 은행이 30일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하나를 보고 또 하나는 1년 동안은 현금화를 할 수 없는 이런 채권 외에 또 다른 안정적인 자산, 자금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본 비율하고 이 안정성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 그 기준에 도달을 해야지만 합니다. 그게 이제 바젤 3인데 2010년 9월서부터 적용이 됐어요. 그러다가 2013년에 바젤 3를 일부 그 내용을 개편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룰 그 채권하고 이제 관련된 항목은 이거예요. 은행이 아까 왜 BIS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그 신종자본증권을 그냥 일반 채권이 아니고 반드시 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거나 아니면 아예 상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각 조건이 붙은 채권일 경우 그런 조건이 붙어 있는 신종자본증권일 경우에만 자본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발행, 그러니까 2013년 이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과 그 이후에 발행되는 신종자본증권의 그 내용,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제주은행의 신종자본증권도 당연히 그 이후에 발행이 됐기 때문에 올해 발행이 됐어요. 사실 올해 발행이 됐는데 당연히 그래도 이것도 그런 조건을 달아서 발행이 된 신종자본증권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처음에 종목명을 말씀을 드릴 때 제주은행 제5회 삼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삼각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유사시에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할 만큼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 채권, 다른 선순위 채권은 갚아야겠지만 이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항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게 채권이잖아요. 돈 빌려주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은행에다 돈 빌려주는 건데 돈 안 갚아도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돈 떼먹어도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는 형식상 그렇다는 얘기고 좀 안을 들여다보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채권 발행 조건을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한 날짜가 2022년 9월 19일. 한 달 됐네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재밌는 게 채권 만기일이 9999년 12월 31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채권 만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언제 이 채권을 갚겠다, 상환하겠다라는 그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말 그대로 영구적인 채권, 영구채입니다. 만기가 없습니다. 예,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신용등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플러스, 싱글 A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발행 당시 표면 금리는 5.95%였습니다. 6%가 살짝 안 됐어요. 예, 만기가 없고 이런 파산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상환받을 방법도 없는 삼각형 자본증권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대주주 뒷배를 봐도 그렇고요. 은행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일이 없고 지금 현재 재무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아까 이제 BIS 비율 17%, 18%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리고 채권 만기가 아까 영구채, 만기가 없는 영구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상환을 할 것으로 보인다. 예, 이게 포인트예요. 일반적으로 30년 만기가 30년 이상인 신용자본증권 영구채를 발행을 할 때에는 설명서를 잘 들여다보시면은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옵션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채권에는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어느 기일 이후부터 야, 빚 갚아라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이 붙어 있는데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에는 내가 투자자가 돈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은 없어요. 이 채권은 어떤 경우에도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에 콜옵션, 은행, 제주은행이 중간에 야, 채권 만기 안 됐지만 우리가 그냥 갚을게 라고 권리를, 은행 입장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콜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채권도 중도 상환, 제주은행이 중도에 상환할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이 붙어 있어요. 보통은 이제 5년 단위, 10년 단위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데 이 채권은 발행 후 5년, 2027년 9월 19일이죠. 이때부터 제주은행이 콜옵션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무슨 뭐 자본 비율이 좋아갖고 금감원장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형식은 달려 있는데 제주은행이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은행 입장에서 우리가 그냥 갚을게 라고 원하면 언제든지 그때 이후로는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년 이후에 갚을지 안 갚을지 어떻게 알아?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돈 빌려 안 갚아도,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데 5년 있다가 어떻게 갚는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걸 어떻게 확신을 알지? 라고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만약에 5년 된 날로부터 은행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중도의 채권을 상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행이 안 갚았다, 안 갚는다, 계속 미루고 있다 라고 하면 은행의 평판이 시장에서 나빠져요. 예. 채권 시장에서 제주은행의 이름값이 뚝 떨어집니다. 시장에서 보는 눈초리가 나빠져요. 야, 쟤네들은 지금부터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주은행이 채권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막막해집니다. 평판이 나빠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일이 되면은 그때 상황이 좋든 나쁘든 웬만하면 그 채권을 갚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대부분 30년 이상의 영구채, 신용자본증권을 발행을 하지만 콜옵션 행사일이 언제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5년이면 그 5년 때부터, 10년이면 그 10년이 될 그 시기에 그 채권을 상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채권을 9월에 발행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 전에 수요 예측을 먼저 하거든요. 기관들 예상으로. 그런데 이 수요 예측 당시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어땠느냐? 이 채권이 얼마를 발행을 했냐면 500억을 발행을 했거든요. 500억치. 은행이 500억 원어치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규모가 큰 건 아니에요. 근데 경쟁률이 0.22 대 1. 예, 미달했습니다. 내가 투자하겠어하고 청약한 기관들이 다 그 청약한 돈을 합치니까 500억 발행하는데 110억 원어치만 그 인수를 했다는 얘기예요. 청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대규모 미달 사태가 난 거죠.
그만큼 인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예요. 아까 발행금리가 5.95%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로도 굉장히 높은 금리로 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흥행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게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영구채인데다가 또 하나 이제 조항이 있는데, 원래 은행들이 콜옵션 행사할 때는 만약에 해당 일부터 이제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 조건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5년 그 약속한 날 혹은 10년 약속한 날이 됐을 때 우리가 중도에 이거를 갚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그때부터 금리를 원래 우리가 5.95% 주기로 했잖아. 거기다가 더 얹어줄게.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거기다 또 더 얹어줄게. 이런 식으로 채권이자를 더 얹어주겠다라는 어떤 조항. 은행 입장에서는 페널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완장치죠.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데, 이 채권에는 그 보통 이제 스텝업 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채권에는 그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5년 시점에 채권을 갚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때 금리는 처음에 약속한 5.5만 계속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처음에 좀 높게 정해지긴 했지만 야, 스텝업 조항도 없고 좀 그런데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외면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00억 중에서 110억 원만 인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미달이 된 거죠. 예. 발행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채권도 똑같이 주식 상장할 때처럼 주관사들이 있어요. 증권사들이 그 채권 그 발행을 주관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메리츠 증권도 있고 교보증권도 있고 SK 증권도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머지 금액을 다 쪼개갖고 다 떠안았어요. 언젠가는 시장에다가 자기네 보유 물량을 계속 내놓겠죠. 하지만 기관들이 보기에는, 그 당시 기관들이 보기에는 별로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인기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조건을 놓고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죠. 예. 첫 번째, 일단은 5년 후에는 중도 상환하지 않을까. 이거를 염두에 두고 나머지 것들을 평가를 해보자라는 얘기죠. 자, 채권이 상장된 다음에 인기가 없으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아까 이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금액을 다 인수하고 있던 증권사들이 자기네 그 채권을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조금씩 아마 시장에다가 그 채권을 팔려고 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사이에 시장의 상황이 더 나빠져서 채권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해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만약에 10,000원짜리 액면가 10,000원으로 발행한 채권을 지금 계속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채권을 내다 팔아고 가격이 시세가 9,7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처음에 10,000원에 산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9,700원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효과를 얻습니까? 그 채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제주은행이 그 채권을 갚을 때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원금, 나는 9,700원으로 샀지만 원금인 10,000원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중도 상환할 때까지, 제주은행이 중도 상환할 때까지 이게 3개월 만기 표체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아까 약속했던 연 5.95%로 이자를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5.95%어치의 이자를 4등분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나눠준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채권 갚을 때까지 계속 5.95%로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다가 나중에 은행이 그 채권 갚을 때 10,000원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95%에다가 그 차액, 채권을 9,700원에 샀다가 10,000원으로 받는 그 300원의 차이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채권에는 당연히 채권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9,700원에 샀다 10,000원으로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 이 300원 채권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비과세입니다. 싸게 사면 살수록 훨씬 더 비과세 효과도 커지고 차익도 커지겠죠. 지금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뛰고 오르고 했어도 은행은 굉장히 우량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 HTS 봤을 때
채권 수익률이 6%를 넘는 채권은 이 제주은행하고 그 조금 아래에 경남은행 이 둘밖에 없더라고요.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다음 주 월요일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6%라는 금리는 은행 예금하고 비교했을 때 은행 예금 지금 이제 저축은행들이 5%를 이제 막 넘어섰더라고요. 시중은행들은 아직 4%됩니다. 그러면 저축은행도 이제 막 5%를 넘어서는데 여기는 6%잖아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죠. 저축은행도 여러분들이 예금하실 때 사실 돈 넣으면서도 조금 미심쩍을 거예요. 얘네들 괜찮을래나? 만약에 내년에 위기가 오면 얘네들 망하는 거 아닌가? 그게 걱정이 돼서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 있는 원리금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한도내에서 다 쪼개서 예치를 하잖아요. 저축은행보다 여기 이 제주은행이 훨씬 더 신용도가 높거든요. 더 높은 은행의 채권이 6%를 넘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익률이. 그러면 아마도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까지 시장 금리는 더 오르겠죠? 시장 전망은 그렇습니다. 미국도 금리를 더 올릴 것 같고 우리나라도 더 올릴 것 같아요. 한 번은 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을 6%보다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매수 적기, 만약에 이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매수 적기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연말쯤 돼서 사면은 더 나은 조건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금리는 올라갈 것 같긴 하지만 얼마나 올라갈지, 언제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갈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주가하고 비슷해요. 예측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할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채권을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200만 원씩 5번 나눠 사든가 500만 원씩 2번에 나눠 사든가 나눠서 하면 되겠죠. 지금 한 번 사고 나중에 한 번 사고 그렇게 투자를 해도 되니까 주식처럼. 그리고 제가 이 채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기사로도 한번 썼는데 예금은 예치를 해놓으면 1년, 2년 처음에 계약자가 만기로 설정해 놓은 기간 후에 처음에 약속했던 이자 주고 끝이잖아요. 원금하고 이자 주고 끝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 채권이 아마 5년 후에 상환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시장의 금리는 변할 거잖아요. 다들 올해 연말까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무슨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가 올 정도의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금리가 상승을 멈추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금리가 하락하면 지금까지 올해 계속 금리가 시중금리가 오르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계속 채권금리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잖아요. 반대로 금리가 하락을 하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내가 9,700원에 샀는데 채권 가격이 10,000원이 되면 그 차액 300원이 발생을 하고 채권 이자 외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시중금리가 나중에 하락 반전을 해서 채권 가격이 난 9,700원에 샀는데 이게 10,000원이 되고 1,100원으로 오르고 하면 거기에서 차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5.95 처음에 약속한 5.95%는 이 채권을 갚는 날까지 약속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제주은행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 이자는 끝까지 다 지급을 합니다. 그거는 안전마진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중도 상환할 때 원금 10,000원 갚는 거 이것도 안전마진으로 깔아놓고 만약에 금리가 하락을 해서 채권 가격이 오르면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채권 가격은 은행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0,000원 이상에서 거래됐어요.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서 500원, 1,600원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채권 시중금리가 하락을 해서 채권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로 인해서 채권 매매 차익이 커지면 이거는 연
5.95%의 이자 외에 별도의 매매 차익이 커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이 채권은 단순히 지금 현재 6%의 수익률이 기대되는 채권이다. 그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금리가 언제 돌아설지는 저도 모르죠.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가 내년 중반쯤은 올 거다. 그때까지는 금리가 오르고 그 전에 금리가 꺾어질 거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고 전망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채권 최소한 5년 동안은 보유할 수 있잖아요. 그 전엔 돌아서겠죠. 안 그래요? 그 전엔 돌아서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 들고 있는 게 너무너무 지겹다. 근데 금리가 내년 중에 하락 반전을 해서 떨어졌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채권 가격이 시세가 만약에 9,700원인데 제주은행 이 채권이 9,700원인데 그 사이에 금리가 돌아서서 내년 중에 채권 가격이 10,000원에 도달을 했다. 11,000원에 도달을 했다. 오케이. 그 시점에서 그냥 매도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이자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세가 만약에 올라서 팔았으면은 거기서도 차익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채권 이자와 매매 차익까지 갖춰둘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5.95%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채권에 관심을 두는 분들은 단순히 채권 금리, 채권 이자가 은행 예금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좋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올해 말, 내년 초 혹은 내년 중반에 금리가 꺾어지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갖고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지 자금 규모가 좀 큰 분들, 기관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회사채, 은행채 별로 관심 없어요. 그 양반들은 굴리는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국고채를 매수를 합니다. 금리가 좀 낮더라도. 국고채는 정말로 부도 위험이 0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기 때문에 국채 투자를 하는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은 금액이 그거보다는 훨씬 작잖아요. 많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억 단위가 이렇게 많이 1억 원 투자할 수 있겠죠. 그 이상 넘어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이분들은 그러면은 그 금액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하지만 국채에 버금가는, 국고채에 버금가는 안정성,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채권 중에서 국고채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노릴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것 중에서 찾다 보니까 제주은행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금리가 돌아서지 않더라도 5년 기다리면 원금하고 이자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1만 원. 그러니까 차이까지 보고 그것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전에 금리가 돌아서면 그 이상의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당장 1년 만기 예금에 4.5% 이자 준대, 5% 이자 준대,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물론 자금을 여러 군데로 쪼개놓는 건 좋은데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조금 시야를 넓혀서 이런 채권에 투자를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이익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굳이 1년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한 2년, 3년 정도 보고 이런 채권을 매수하면 어떨까? 이런 의미에서 은행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금리 자산, 채권, 그리고 그중에서 비교적 굉장히 우량해 보이는데 조건이 이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가격이 이 정도 형성되어 있는 제주은행 채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재테크 거리가 있으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무재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